우리 실아님, 아파트 낙찰 후, 매도 되었어요. 예, 아파트 낙찰 후에 매도되었대요. 실아님 축하드립니다. 잔금일이 3월 22일인데, 전 소유자의 형이 전입을 안 빼고 있어요. 잔금일이 3월 22일인데, 전 소유자의 형이 전입을 안 빼고 있어요. 대출한 은행에서 전입자 빼라고 연락 와서 알았어요. 전 소유자에게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요. 그 전에 연락을 받았었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네요. 계속 전화 카톡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연락할 필요 없고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그 행정복지센터죠. 예, 그곳에 가셔가지고 소유권자잖아요. 우리 실아님이. 소유권자의 권리로서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 직원이 한번 나옵니다. 나와서 실사 확인하고 없는 게 명확하면 자동 말소 처리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당황하지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똥순이 오늘도 역시나 감사합니다. 곧바로 질문이에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확정도 없고 배당 신청도 안 했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도 없이 경매 진행 중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도 사라지나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경매 정보지에 보면 날짜가 항상 명시되어 있죠.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을 해두었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전세권이 없어도 임차권이 없어도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까지 이분이 전입을 옮기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자 여러분 입장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나갔는지 이후에 나갔는지 우리가 사실 그 전입을 뺀 부분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옆집에 어떤 그 탐문 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언제 이사 갔구나. 그러면 뺐을 가망성이 높겠구나라고 추측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거꾸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 문제 없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으로 붙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입찰을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아이마미님 오늘은 모처럼 지방 갑니다. 질토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내려오니까 원창표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부부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성립이 안 되나요? 자, 부부 사이만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성립이 됩니다. 예, 민법으로 가능해요.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에이 자식인데 설마 돈 받겠어? 부모인데 돈 받겠어? 아니에요. 요즘엔 진짜 돈 받아요. 예, 부모님이 투자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너 저기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꼬박꼬박 아이에게 효를 가리키기 위해서 꼬박꼬박 월세 받는 부모님도 요즘에 많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공짜로 아이들한테 그 주면 안 돼요. 쓰게 해도 안 돼요. 예. 아유, 애들이 힘들게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아? 아니에요. 그거부터 먼저 내고, 그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주면 되잖아요. 그걸 먼저 내고, 소비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희를 그냥 키운 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모은 돈에서 와 진짜 빠듯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잘 키워주셨구나. 이게 고생해봐야 고마운 줄 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딴 데로 샜네요. 어쨌든 그래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어, 네.
높이날기님, 임장 가는 길에 듣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하고 모쪼록 좋은 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갔는데 그냥 시세조사 파악 다 끝내고 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알서방님.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계약서 작성 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 문구 있을까요? 혹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자, 임차인이 되시려는 입장이신가 봐요. 이게 월세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세 계약은 좀 많이 중요하죠. 월세는 사실은 이게 갑이 유리한 것 같은데 을이 유리한 거예요, 월세는. 예. 자, 어쨌든 상가 계약인데 상가 계약이면 뭐 거의 월세죠. 전세도 가끔 있는데 뭐 거의 월세죠, 당연히. 자, 그러면 챙겨야 할 유의사항은 뭐냐면 자, 상가를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사를 잘 영위하고 인테리어도 공사도 내가 했고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인하고 가끔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내가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시하면 좋아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거 이제 그 원만하게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더 넣으면 좋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주인하고 부딪힐 만한 게 없어요. 일단은 다행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저도 옛날에 청담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와, 그때 어려가지고 몰랐는데, 그때 주인분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이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식이 돼서 나가게 되더라도 인정한다. 이게 특약 조건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그거 믿기를, 어리니까 뭐 어디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가지고, 예, 그거를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걸 되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명도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을 보장은 해주지만 서로 간에 합의하에 계약된 내용을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인분이 어느 때라도 뭐 이게 건물의 어떤 약간의 뭐 어떤 하자로 예를 들어서 되게 부드럽게 표현해놔요, 이런 거를. 하자로 뭐 새로 신축해야 될 경우에 뭐 아니면 뭐 무엇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 뭐 나가는데 저기 나가는데 동의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여러 가지 문구가 그런 비스무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을 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문구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따로 확인해야 돼요. 예, 이거는 중개사님한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중개사님도 책임지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잘 물어보셨어요. 자, 처음처럼님, 말소 3개월 걸리더라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자체마다 좀, 그리고 담당자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한 달 이전에 되신 분도 있었고,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며칠 안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조건과 상황을 얘기해서 어필해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래요. 자, 일상이 다큐님,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2층 단독주택 단타 매도 시 1층 84제곱, 2층 60제곱일 때 85제곱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그쵸? 예, 내야 됩니다. 수입빠빠님, 국가산업단지 내 다가구, 이 건물분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국가산업단지 내 다가구 매입하려고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다가구가 있어요. 네. 인프라가 없는 게 맘에 걸립니다. 번화가 다가구 공업단지 내 다가구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예? 이걸 이제 VS네요. 그죠?
번화가 쪽 다가구와 공업단지 쪽 다가구의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전제로 말씀하신 뉘앙스를 제가 느껴보면 느낌이 뭐냐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다가구라 고민이 돼요. 인프라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데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다가구가 여러분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방에 이렇게 공장, 창고, 토지 이런 거 매입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셔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산업단지 근처도 아닌데 덜렁 다가구 같은 게 있는데 빈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직원들이 또 숙소로 왜냐하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출퇴근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뭐 술 먹거나 이러면은 귀가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공간들, 기숙사처럼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보통은 마련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특히 그런 현장에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외로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거, 주변에는 논밭인데 건물 하나 덜렁 있는데도 운영이 잘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조사를 해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뭐 산단에 있다 그래서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안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포천이 아니라 그 경기도 용인시 그 처인구 포곡 쪽에 마성 IC 근처 거기 근처에 캠핑카를 제가 주차해 두는 곳이 있는데 그쪽 근처에 보면은 어, 그 덜렁 다가구 건물이 있어요. 주변은 논밭이에요. 진짜로. 제가 전화했어요.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여기 방 들어오려면 6개월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난 이제 시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장님, 아유, 우리 여기 좀 기숙사 겸 방으로 좀 쓸게 몇 개가 좀 필요한데, 근처에 아는 지인 건물이라도 좀 없을까요? 보니까 논밭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 저 1km 내려가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도 공실 없어. 거기도 한 5, 6개월 기다려야 돼. 안 돼, 안 돼. 이 동네 안 돼. 미리 얘기해야 돼. 어떻게 뭐 예약해줘?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예? 일단은 조사를 해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국가 판단에 있는 다가구가 안전한 투자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이제 시세 조사를 생활화 하니까요. 저번에 작년 여름이었나? 재작년인가 하여간 실치회를 먹으러 갔어요. 대천 쪽에. 대천이 아니죠. 하여간 충청도 쪽인데 실치회라는 걸 먹으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참 시골길이에요. 한참 시골길. 그러다가 떡하니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매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스러운 매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다가구 건물이 한 15년 정도 돼 보이는 다가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도 공실이 없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이 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르신, 이거 주변에 횡행한데, 어떻게 이렇게 임차인이 이게 어디서 채워져요? 그랬더니, 저기 뒤에 바이오 단지하고 여기 있잖아. 모자라, 집이 모자라. 예, 그렇죠. 어르신, 저한테 이거 파실 생각 없어요? 제가 월세 그럼 방 몇 개인데 얼마나 보세요?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랬더니 내가 왜 팔아요? 다 늙어가지고 내가 이거 생활비 쓰고 얼마나 행복한데 왜 내 행복을 뺏으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절대 지방에 있는 다가구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항아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거를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할 내용이 되게 많지만, 요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두천 트럼프님, 동두천의 트럼프세요. 대단한 부자신가 봐요. 낙찰받은 아파트 어제 임차인 이사했다고 연락이 와서 양산 가고 있는데 이사 비용 못 준다고 하니 옷까지만 가지고 이사했다고 나머지 알아서 치우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떨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여러분 뭐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치우는 거니까. 그러면 끄집어내고 청소 불러가지고 뭐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안 주고 그냥 피하는 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은 보관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또 동상경매로 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가서 내가 현장에서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좀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그 비용을 청소하는 인력에 쓰는 것보다는 이 명도되어지는 대상자한테 돈을 주는 게 좀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다음번에는 기왕이면 그거를 조금 이분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좀 더 주면 어땠을까? 그 돈을 좀 아쉬우니까 그렇게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동둔천 트럼프님, 행복한 부자부자님 705일째 좋습니다. 흐물정님, 개인 매매 사업자 냈으면 그냥 계약서 쓰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냈으면 그냥 계약서 쓰면 되나요? 뭐 됩니다. 예, 그죠? 자, 멘땅님, 개발 허가 제한 구역을 투자하려고 할 때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자, 개발하는 것을 허가받는데 제한이 있대요. 자, 이거는 뭘까요? 아, 이곳은 주택밖에 안 됩니다. 이곳은 뭐, 뭐 요양원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이곳은 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고 투자해야겠죠. 예? 자, 어떤 제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까지. 자, 그러면 제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이 동네에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뭔지 거꾸로 조사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뭐 창고로 쓰려고 많이들 땅을 매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공장도 안 되고 주택도 안 되고 창고밖에 안 된대. 그러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동네 자체가 그런 수요를 원하는 지역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합당하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랑예님 31차 좋습니다. 높이날기님 부부로 의심이 되는데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없나요? 등기부상에는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부상에는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부부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보면 또 현황조사서상에 보면 만약에 부부라면 그 조사관이 조사했을 때 뭐 누구는 뭐 소유자 누구의 부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사가 되면 입찰을 들어가야지 무시하고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됩니다. 응? 근데 가끔 저라면 누가 봐도 정황상 99% 문제 없어 이런 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분위기의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잘못되면 10% 보증금 날리지 뭐라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뭐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가세요 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분들이 전혀 문제없게 법적으로 이걸 잘 서류를 준비해 놨다면 내가 그거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세요. 요거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바따구따님 1224일 차. 좋습니다. 복덩이님, 네,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받고 오늘 저도 또 업무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길게, 김순덕님 너무 길게 남겨주셨네요.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거. 자, 복덩이님 일단 볼까요? 용인의 주택이나 토지를 아들 명의로 투자하려는데 어느 곳을 보아야 하나요? 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판교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판교의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알아요? 판교에 제가 앞서 뭐 한 달 전에 얘기했나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10만 몇천 개의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판교 내에. 자,
근데 용산국제업무지구만의 거기에만 13만 몇천 개의 일자리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산 주변이 월등히, 지금도 좋지만 월등히 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잖아요. 자, 용인을 얘기하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해줄게요. 용인에 저게 있어요. 남사업 이동읍에 지금 뭐가 생기죠? 예.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삼성만 300조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113조 원인가 투자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늠이 안 갈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규모로 환산을 해서 제가 너무 관심 있게 봤는데,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몇 개 일자리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네. 우리 1년의 날짜랑 비슷해서 제가 명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몇 개요? 364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10만 개, 20만 개만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요, 364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온대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고민할 게 있나요? 지금 물론 비쌉니다. 그게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그 주변 일대에, 물론 그런 남사업 이동읍 주변에 어떤 모든 인프라가 다 뒤집어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입구를 따라서 뒤집어질 곳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어디로 나는지를 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자,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심 어디일까요? 동탄이겠죠. 네. 자, 부모님들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빠만 어차피 무료 셔틀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빠만 거기서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 주변에 뭐 그 신도시들 조그만 것도 조금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보다는 이미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요런 거 주택을 보신다 그러면 뭐 또 그 이외에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에 일자리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수많은 교통이 발달하게 될 거라는 사실.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는 곳에 상가도 들어와야 되고 별거 다 들어와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아유, 요거 나중에 또 제가 제목으로 다뤄가지고 한번 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애써가지고,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이 마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답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라리 보소님, 멘토님 라이브 끝나면 임장 출발하셨어요. 네, 화이팅!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루비님, 루비H님 첫 수업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레요. 아침부터 해주셨어요. 루비H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베프옥션에서 첫 수업이 개강을 하거든요. 오늘 몇 시더라? 3시인가요? 3시 수업 시작인데 여러분들 아직 경매 공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얼른 오셔가지고 신청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시다. 화이팅!